뭐 사진이 더 있냐고요? 사진만 더 있겠습니까? 나경원, 민주당 직위헌 판사 의혹, 애매한 사진 말고 결정적 증거 공개하라. 이게 누구 편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애매한 사진이라니.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그 가수 생각나네. 뭐.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허리띠라도 뭐 풀른 사진을 나오나.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거예요? 12.3 이후에 이상한 풍조가 있죠. 워낙 그 내란의 충격이 크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뭐 약하다, 뭐 가볍다, 뭐 이런 식의 반응. 윤석열이 제일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건 뭐냐면 잘못하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뭉개. 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 네.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12.3 내란의 그 주범, 내란 우두머리를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네. 부장판사가 신성한 법정에서 법대 위에 올라가서 거짓말을 했잖아. 네. 그 이상 무슨 사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 자체가 이들의 저급함과 졸렬함을, 더군다나 남편이 판사 지금 법원장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이해충돌 때문에 말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어떻게 세트로 있어, 세트로. 네. 수정, 더블 수정. 네, 평일밤 룸사롱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 친구들과 노래방 가셨던 것, 술도 없는 환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 노래방에 400만 원 이상 나오는 노래방 가보셨어요? 물타기입니다. 네? 아니 친구들과 노래방이라니요. 여기 친구들 아닙니다. 저는 이수정 보면서 누가 MBC 사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방송 출연자들에 대한 이제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네. 이런 거짓말과 국민을 오도하는 이런 사기적 정치인들은 절대 다시는 방송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요. 이분이 범죄 심리학인가 뭐 하는 분이죠. 원래. 네. 그러면 정기현 씨의 심리를 범죄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범죄인들 분석하다가 네. 범죄인의 생각을 닮은 거야. 그 악마와 싸우다 이펙트. 악마가 되는 거야. 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네. 네. 범죄인들 분석하면서 범죄인들한테 배운 거를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뭐 특별히 기레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기자들이 다 그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자, 이게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 옛날 욕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목이야. 주요 내용이야. 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자, 어차피 추정된다고 할 거면 룸사롱이라고 해야지. 이걸 또 의도적으로 주점이라고 축소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조금 전에 보셨던 나경원과 이수정보다 더한 얘기를 기사로 써요. 민주당은 여성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남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정말 쓰레기고 단란주점을 내 후배였으면 진짜 죽었어. 니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에 요런 류의 주점에서 소위 접대하는 그 여성들 하지 않고 하는 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그러세요. 이 기자한테. 아니 그런 조사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애들이. 그런 그냥 규탄을 해주세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언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주점이 지금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한다라고 하고 닫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왜 닫아요? 그냥 하면 그만이지. 자기들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러겠어? 오히려 홍보되고 좋지. 자기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온 게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불법과 관련된 것 때문에 재발이 저리니까 문을 안 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재발이 저리는 거죠. 만약에 무슨 맛집에 갔어. 지기현이.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럼 맛집 사장이 계속 오픈할 거 아니야. 기자님도 오셔서 찍으라고 그러고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왜 문을 닫겠어요? 농담으로요. 세 사람이 지금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센터가 아니란 말이죠. 디귿자에서 이쪽입니다. 이쪽. 네.
이쪽이라고 오른쪽이 그러면 아니라 왼쪽입니다. 아니 선생님, 네. 교수님 이쪽 저쪽 하면 아십니까?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네네. 자 여기서 봤을 이 때 그림으로 왼쪽입니다. 자 지금 사진이 찍힌 자리는 여기야.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있는 사진이라는 것도 또 힌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이제 안 보는 건데 요 사진으로 보면 이제 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그러니까 이 맞은편 디귿자에서 그 맞은편 테이블에서 찍은 거예요. 자, 농담으로요. 그럼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자 그러면 남성이 찍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잘 그려놓으셨네요. 네, 이미 네. 그려놨어요. 오늘 오셔서 이쪽 저쪽 하실 줄 알고. 네. 자 원래 직위원은 요 상석이라고 하죠. 주빈석. 그렇죠. 거기에 1번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됐다가 여기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니까 여기 혼자 계셨는지 아니면 이 수대로 세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상석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 있다가 나오는데 근데 사진이니까 반전이 돼서 이렇게 거꾸로 나온 겁니다. 원래는 네.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상석에 아무나 앉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요 또 사진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반팔 입고 있죠. 그러니까요. 자, 직위원이 본인이 재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뒷조사라고 뒷조사라고 하는 뒷조사.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그걸 그렇죠. 신성한 법대에서 정치적이고 공세적인 단어. 공세적이죠. 네, 남의 반성이 재판을 없어요. 하는 거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입니다. 거기에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안 되는 거죠. 장소적으로도. 그걸 밝히려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면. 공보관도 통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공적 사안이 아니기 본인 때문에. 개인의 일이에요. 네네. 자, 반팔입니다. 뒷조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달 사진입니다. 자, 윤석열이 구테타도 하기 전이네. 자기가 배당받기도 전의 일이에요. 어디가 뒷조사입니까? 그러니까요. 즉 이거의 숨겨진 의미는 뭐죠?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논다 이 뜻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프리컨팅이라는 웬만하면 안 쓰는 자주 다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도. 네. 그리고 자,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법원의 자정을 민주당이 기대하고 먼저 아주 공세적으로 언론에 흘린다든지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럼 민주당이 놀고 있었겠습니까? 아까 그 룸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앉아 있는 사진, 네. 그리고 앞에 그 정문 들어가는 데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언제 사진이겠습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이후 이건 검증을 하는 사진인 그렇지.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그 룸에 대한 사진이 나갔을 때 직위원 씨가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하고 술 먹은 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몰랐을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알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법관들의 또는 직위원 씨의 오만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대들은 감히 안 갈 이걸까? 거야. 못 가. 직업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못 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더구나 저는 못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믿고 동시에 어디서 누구랑 먹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워낙 자주 너무 했다고 많이 하니 있었던 예. 일이라서. 지금 보면 여기 얼굴이 불쾌하단 말이야. 예. 한잔 했어. 오자마자 사진을 찍진 않지. 예. 거하게 한 판 했어. 그리고 나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헬렐레 해서 눈이 풀렸잖아요. 근데 예. 어딘지 우리는 인테리어 보고 대조해봐서 아는데 뭐 남자들은 인테리어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네, 가면 네, 맞죠.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한 잔 먹고 나오는 거니까 몰랐어. 어딘지도 기억도 안 나고 하도 자주 처마셔서 누구랑 먹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대부분 잘 나가는 뭐 변호사 사업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어차피 조사받아야 되는데 내가 불법했으면 같이 한 건데 까겠어 설마? 이런 거지. 그리고 직위원 부장이 지금처럼 황당한 거짓말이라든지 법원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게 노종면 대변인의 그 발언 중에 질의응답 중에요. 네. 날짜가 특정되는 건 특정되는 대로 등등등을 해서 제출을 하겠다. 대부분에 제출한다는 말을 했죠. 그 말은 의미가 뭡니까? 날짜가 특정된다는 뜻은 뭐예요? 객관적인 날짜가 찍힌 증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겠죠. 송금을 한 증빙이 있든지 영수증이 있든지 카드 영수증이 있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많은 처음에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했죠. 민주시민들이. 그렇죠. 왜 이렇게 아우까지 빨리.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들은 아까 나경원 등등이 주장하듯이 사법부를 이 정치 세력이 억지로 뒤흔는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정의 시간을 준 거죠. 행정부하고는 견제와 균형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해서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사법부랑은 견제와 균형도 있지만 상호 존중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이 더 강하지 사실. 예, 사실은 그게 더 강하죠. 어떤 별도 트랙으로 본 거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데 자정도 안 하고 오만하게 계속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하튼 타이밍을 잘 참았어요. 그리고 예. 지금 노정면 대변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원래 아주 공세적인 보도를 하던 기자야. 네. 한동안 탐사 기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탐사 기자의 기본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 진짜 유효 사거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격발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타이밍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딱 한 발로 끝내. 왜냐하면 반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엉키거든. 그래서 지금 조준선 정렬 딱 해놓고 마지막까지 기다린 거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기자들한테 할 얘기 다 했어. 접대를 받았다. 본인 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특정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일 수 있고 언제 갔다는 얘기를 다 하면 그것만 수세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추가적 조사를 안 할 테니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열린 자세로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노정면 의원이 정말 유효 사거리 딱 그거를 기다리면서 정말 잘 참은 거죠. 노정면 대변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랬고 이상호 기자님이나 전하는 이 제보 또 경위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만 저도 답답하죠.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알면서 얘기도 안 한다고 막 하죠. 막 그리고 막 이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냐 예. 막 이름만 올리고 그러면 아유 막 말씀드리고 싶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힌트라고만 표현하고 이 시점에 이게 그 제보를 위한 제보가 아니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에서 머무르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호 존중, 견제와 균형 이런 원칙하에도 충실하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정말 그건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것까지 정말 침착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상호 기자님하고 저희도 그건 당연히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한 발짝 반 발짝 뒤에서 알 권리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그 뉴탐사에서 어제 또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께서도 법조 관계자, 그러니까 법원 측 판사 같아요. 법조 관계자의 제보라면서 지방 법원 지원에 있을 때 상당히 자주 룸사롱을 다녔더라 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뉴탐사에서는 지난번 그 31기 연수원 동기가 뭐 갑자기 불러서 갔더니 700만 원어치 술값 계산하라고 했다는 그 양반의 후속 인터뷰를 했더라고. 네. 보도 봤냐? 봤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 나 같은 사람 더 있다. 그리고 뭐 그냥 술만 먹으면은 그냥 아예 중독된 것 같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버릇처럼 그냥 룸사롱이 입에 달고 살더라. 이 룸사롱 가자고. 여하튼 그런 추가,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더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케이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매불쇼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발언한 28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고발뉴스 또 옮겨다 놨습니다. 그것만 또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뭐 찌라시가 이제 막 기자들이 대충 이제 뭔가 알기 시작하고 있어. 그림을. 그러면서 지기현 다른 뭐 사진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킬할게요. 여하튼 추가 정보가 더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정도만 확인해드리고 네. 여하튼 요거 지우겠습니다. 오늘 법관회의 관련해가지고 네. 뭐 이 관련된 기사는 안 나오고 법관 특검이나 탄핵은 사법권 침해라는 법관 대표회의 안건 제한이 있었다라는 이 기사만 올라와 있네. 네.
자기들은 잘못해도 벌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일부. 지금 이번에 법관 대표회의도 26명인가 동의해가지고 개최된 거라면서요. 네, 간신히. 네, 간신히. 예. 그래서 사실 어차피 법원 개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이만큼 해놓은 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추가로 하면 더 쉽잖아. 네. 처음부터 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동력을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대법 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만 해놓고 통과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런 것 때문에 특검안도 그렇고 탄핵안도 그렇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저런 얘기 나오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공정성 준수가 안건 채택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의 영향을 받은 뭐 그런 조희대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탄핵하지 말라고. 근데 전혀 지금 헛다리를 짚는 게요. 저희가 지금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분노한 거지. 뭐 법원 전체 법관들 전체가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출발은. 네. 그런데 점점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법원 전체로 자기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나오다가 더 황당한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댓글 우리가 지웠지만 댓글을 지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자초했다가. 근데 사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많은 분들이 지금 10,000분 이상 시청하고 계신데 법관 대표회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는 그 법관 대표자 회의가 법원 민주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항상 인정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 실제로 지기현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내부적으로 빨리 정화적 장치를 통해서 지기현을 재판에서 배제시키고 어떤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법원 전체에도 대단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가서 외부에서 이게 이번처럼 부인하는 과정이 외부에서 터진다? 그러면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만 좀 우리 법관 대표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진이 더 있냐고요? 사진만 더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든 협조자가.